유럽 공항과 호텔에서 상상도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시스템이 이제는 국제공항과 면세점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면세점의 운영 방식이 바뀌고 심지어 유럽의 프리미엄 라운지까지 새로운 고객층을 맞이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공항과 관광업계의 표준을 바꿔버린 이 여행객들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방송국 국제부 소속 탐사보도 기자 캐서린 윌리엄스입니다. 20년간 유럽의 관광산업과 소비 트렌드를 취재해왔지만 이번 취재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원래 저는 유럽 주요 공항들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 자동화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맞춰 공항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루는 평범한 기사였죠. 하지만 지난달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히드로 공항의 제1터미널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수화물 처리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처리팀의 제임스 핸더슨 팀장과의 인터뷰 중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수화물 처리 속도가 30% 이상 향상되고 오류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통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직원 교대 시간의 영향을 의심했지만 더 깊이 조사해보니 전혀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특정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아시아 관광객들의 수화물이 처리되는 과정이 유독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수화물 처리 과정은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시작하자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대조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무게 초과로 짐을 다시 꺼내 정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의 가방은 이미 규격에 맞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승객 한 명당 평균 4분에서 5분이 소요되는데 한국 승객들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15년 경력의 체크인 카운터 직원 제시카의 말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화물 처리장으로 이동하자 또 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가방은 대부분 비슷한 크기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동화된 수화물 분류 시스템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크기가 일정한 가방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원활하게 이동했고 자동 분류 장치도 더욱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수화물 포장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방이 투명한 보호 필름으로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수화물 파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도 최소화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이러한 포장 습관 덕분에 파손된 수화물을 처리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를 더 진행할수록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각 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방을 사용해야 자동화 시스템과 호환성이 좋은지, 어떻게 포장해야 파손 위험이 최소화되는지까지 철저히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히드로 공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등 유럽 전역의 주요 공항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각 공항의 운영진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을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에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화물 처리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제임스의 말에는 존경심마저 묻어났습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취재를 하며 공항을 나서는 길에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문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빅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화해온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효율성과 체계성으로 유럽의 오랜 관광 시스템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있었고 저는 이 모습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히드로 공항의 보안 검색대는 항상 여행객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특히 아침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더욱 심각한 혼잡이 발생합니다. 승객들은 검색대 앞에서 허둥지둥 벨트를 풀고 노트북을 꺼내며 액체류를 분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검색대 앞에서 신발을 벗느라 수십 명의 대기줄이 늘어서는 것은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취재를 마친 저는 우연히 보안 검색대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보안 검색대 책임자 마이클 톰슨이 보여준 모니터에는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평소 승객 1명당 3분 이상 걸리던 검색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대에 출근하는 비즈니스 승객들의 숙련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보안 검색 절차에 익숙한 승객들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CCTV 분석 결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특정 단체 관광객들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색대에 도착하기 전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고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저 그룹을 주목해보세요. 15년 경력의 보안 검색 요원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자주 보이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솔직히 이 시간대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이분들은 따로 안내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준비를 해오시죠. 현장 관찰을 시작하자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내 방송을 들으며 하나씩 준비물을 꺼내는 동안 이 단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소지품은 규격에 맞는 투명 지퍼백에 정리되어 있었고 전자기기는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가방 바깥쪽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안 검색대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인 그룹은 처음 봤어요. 보안 검색 요원 마이크가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벨트 풀어주세요. 노트북 꺼내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안내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덕분에 실제 보안 검사에 더 집중할 수 있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한국의 여행 문화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공항 보안 검색을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여행의 핵심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형성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출입국 절차가 비교적 엄격한 편이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에서의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단체 여행의 경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의 지체 시간을 최소화해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체계적인 준비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공항별 보안 검색 규정과 효율적인 통과 방법이 상세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완벽 가이드와 같은 정보들이 활발하게 공유되었고 이는 마치 필수 교과서처럼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공항별로 달라지는 보안 검색 규정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의 준비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보안 검색대 관리자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각 공항의 보안 검색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런던과 파리의 액체류 규정이 다르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준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하나의 여행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단체 여행객들의 경우 출국 전 사전 미팅에서 보안 검색 준비 사항을 상세히 안내받고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운영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승객들도 한국인들의 준비 방식에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승객들이 한국인들의 효율적인 수속 방식을 눈여겨보고 있죠.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시스템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대 진입 전 구간에 준비 사항을 안내하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승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체적인 검색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보안 검색 요원 사라의 말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검색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기본적인 안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안 검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항 보안의 질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며 저는 작은 문화적 차이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여행 문화는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 방식은 빠른 통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보안 검색의 본질적인 목적, 즉 안전한 항공 여행이라는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이라는 일상적인 절차에서 한국인들은 효율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면세점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을 취재하던 중 저는 면세점 매출 데이터에서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면세점에 들어섰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늘어서 있고 여행객들이 진열대 앞을 서성이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관리자 제임스 피터슨이 보여준 데이터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까? 제임스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놀라운 통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매출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시간대의 밤 시간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대에 출근하는 비즈니스 승객들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직접 관찰하면서 완전히 다른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제품을 고르는 것과 달리 특정 그룹의 고객들은 마치 미리 정해둔 것처럼 목적지로 직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루이비통 매장의 수석 매니저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에서 오신 고객들은 쇼핑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장 관찰을 계속하면서 더욱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여행객들은 매장에 들어와 진열된 제품들을 둘러보며 점원과 상담을 하고 여러 제품을 비교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깁니다. 때로는 매장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구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인 고객들의 쇼핑 패턴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원하는 제품으로 곧장 향했고 점원과의 대화도 간단한 확인 절차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많은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환율을 확인하며 다른 공항 면세점과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고객들 중 상당수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정리된 리스트를 보면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죠. 때로는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가격을 알고 계시기도 해요. 샤넬 매장의 베테랑 직원 엠마가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한국의 여행 커뮤니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공항별 면세점 가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세금 환급률, 카드사 할인, 적립금 제도까지 꼼꼼하게 분석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정보가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은 각 공항의 면세점 가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더 나은 구매 전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고객들이 런던, 파리, 두바이 등 주요 공항의 면세점 가격을 비교해서 오세요. 그들은 어느 공항에서 무엇을 사는 것이 가장 이득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이러한 쇼핑 패턴은 매장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일부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인 고객들을 위해 실시간 재고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가격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의 업무 방식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실시간 환율과 세금 환급률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됐어요. 주얼리 매장의 직원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다른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매장 직원들은 최근 들어 다른 국적의 고객들도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면세점 쇼핑은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고객들에게 있어 이는 단순한 쇼핑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빅데이터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최적의 구매 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이는 글로벌 면세점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쇼핑 문화는 단순히 똑똑한 소비를 넘어 글로벌 면세점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놀라운 여행 방식을 취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토록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보안 검색대를 1분 만에 통과하고 면세점에서 혼란 없이 쇼핑을 마치는 모습이 단순한 개인의 습관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해외여행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한국에서 일반인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여행사 앞에는 밤새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동네 잔치가 열렸어요. 가족, 친척들이 모두 공항까지 나와 배웅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죠. 그만큼 해외여행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렘 가득했던 첫 해외여행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30년 경력의 여행 가이드 김민수 씨는 당시의 황당한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임박했는데 탑승구를 못 찾아 공항을 헤매는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미국 택시에서 내릴 때 달러가 아닌 원화를 내밀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해프닝도 많았습니다. 외국 식당에서 밥 한 공기 주세요라고 한국말로 주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영어 메뉴를 이해 못해서 아무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엄청난 양의 음식이 나와서 당황하신 경우도 많았죠. 김민수 씨의 말에는 웃음이 묻어났지만 당시에는 이런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여행객들에게 큰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오히려 체계적인 여행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PC통신이 보급되면서 여행자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교훈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 필수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공항 이용법부터 현지 식당 주문 방법까지 세세한 정보들이 축적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여행 준비 문화였습니다. 한 여행객은 공항 수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 벨크로 운동화를 신고 겉옷은 지퍼가 없는 것으로 골랐다며 심지어 날씨 변화에 대비해 하루 3벌씩 옷을 챙기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외국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한 정보 공유는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공항별 동선, 국가별 쇼핑 정보, 식당 추천까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관리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여행객들은 즉흥적으로 여행을 즐기는데 한국인들은 마치 전략 게임을 하듯 모든 것을 계획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2010년대 스마트폰의 보급은 또 다른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실시간으로 환율을 확인하고 공항별 면세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단톡방에서 여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30대 직장인 이승현 씨의 말입니다. 60대 아버지께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계산하시고 어머니는 면세점 가격을 비교하세요. 심지어 공항 면세점 사전 예약까지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세대를 넘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모든 세대가 이런 준비 과정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시니어 세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패키지 여행에만 의존하던 분들이 이제는 개별 여행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여행 산업 분석가 마이클 브라운의 말입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행객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환율 앱도 사용하고 구글 맵으로 길도 찾아요. 손주들이 알려준 여행 꿀팁들 덕분에 혼자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게 되었죠.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여행 문화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여행 방식에는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태준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듯 여행도 꼼꼼히 계획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이러한 준비성은 때로는 외국인들의 눈에 과도해 보이기도 합니다. 런던의 한 호텔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체크인하기 전에 이미 호텔 주변 식당의 영업시간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호텔룸의 배치도까지 파악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준비 문화는 이제 다른 나라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여행객들이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여행 산업 전문가 존 테일러의 분석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여행 문화는 또 다른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행 앱 개발자 김태호 씨의 설명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항공권 가격부터 현지 날씨, 교통 상황까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적의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취재를 하며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여행 문화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혁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개선의 기회로 삼는 그들의 태도는 글로벌 여행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의 여행은 더 이상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그들은 세계 어디서든 자신감 있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 문화는 계속해서 진화하며 글로벌 여행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터미널 3 출국장, 보안 검색대와 면세점에서 발견한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모습 너머로 저는 또 다른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옆 자동 발권기 앞에서 한 노부부가 키오스크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었죠. 그때 근처에 있던 한국인 청년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도 같은 항공편인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노부부의 여권을 확인하고 키오스크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친절이나 과한 호의가 아닌 자연스러운 도움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장면이 공항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면세점에서는 할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보안 검색대 앞에서는 준비물을 미리 알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항 직원들의 눈에도 자연스럽게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패턴을 보고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키오스크 안내 시스템을 개선할 때 한국인들의 이용 패턴을 많이 참고했죠. 그들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니까요. 터미널 3의 운영 담당자 마이클의 설명입니다. 공항의 안내 표지판도 한국인 승객들의 동선을 반영해 일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복잡한 터미널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낸 최적의 이동 경로가 이제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도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시작되자 승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기내식이 더 나은지, 환승 시 어떤 게이트가 가까운지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좌석 배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앉게 된 경우 한국인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서로의 좌석을 바꾸어 가며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요. 특히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전체적인 효율성을 고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영국 항공의 승무원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협력은 비행기가 연착되었을 때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많은 승객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한국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실용적인 정보 공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공항 근처 호텔 정보를 찾아 공유했고 다음 항공편 예약에 대한 팁도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접속 방법부터 공항 라운지 이용법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교환되었습니다. 한 승객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여행의 기본 매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특별한 친절이 아닌 자연스러운 도움이죠.
이러한 문화는 디지털 시대를 만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항공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디지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실제 대면 소통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도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승객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도왔고, 경험 많은 여행객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할 때는 모든 게 막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게 됐어요.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서울에서 온 60대 김영수 씨의 말입니다. 이러한 상호 협력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항 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안내 데스크 문의가 평소보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이러한 특징은 공항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수화물 카트 반납 위치를 조정할 때도 한국인들의 동선을 참고했어요. 그들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터미널 운영 책임자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다른 국적의 승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상호 협력의 모습이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공항의 한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문화는 단순한 친절이나 도움을 넘어 효율성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것도 과시적인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상호 협력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상업시설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면세점 구역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독특한 쇼핑 패턴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대형 면세점의 매니저 제임스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 고객들의 쇼핑 스타일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사전에 구매할 상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도 재고 관리 방식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은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아시아권 고객을 겨냥해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국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은 신속한 결제와 정확한 상품 정보를 선호하시죠. 한 명품 매장 직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항 라운지 문화였습니다. 라운지 운영 책임자는 최근 몇 년간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 패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이 줄을 잃었지만 이제는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나 멤버십을 통해 일반 여행객들의 이용도 크게 늘었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러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매우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일부 라운지에서는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음식 메뉴를 추가하고 테이크아웃 옵션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고객층의 니즈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점의 운영 방식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은 가격 비교와 재고 확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대형 면세점 운영 책임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디지털 가격 표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재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죠. 매출 데이터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했습니다. 공항 내 주요 명품 매장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구매율은 상위권을 유지했고 특히 화장품과 명품 브랜드 제품 판매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브랜드들은 한국인 고객을 위한 전용 카운터를 마련하고 한국어 브로슈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 식음료 매장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카페와 레스토랑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테이크아웃 메뉴를 확대하고 간편식 옵션을 늘리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터미널 3의 상업시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라운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일부 라운지에서는 예약 시스템을 강화하고 서비스 다양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나 프라이어리티 패스 등을 통해 라운지를 이용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은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섭니다. 공항의 리테일 전략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효율적인 쇼핑 방식과 스마트한 소비 패턴은 우리의 서비스 전략을 제고하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 매장 동선을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이제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글로벌 쇼핑과 문화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쇼핑과 휴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국제공항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유럽의 주요 공항들도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을 주시하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히드로 공항의 변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확충이 아닌 글로벌 관광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스마트한 여행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과 관광 트렌드를 조사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취재였지만 한국인 여행객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방식은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정립된 체계적인 문화였고 무엇보다도 함께 움직이며 성장하는 집단적인 힘이었던 거죠. 한국인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적인 가치 또한 놓치지 않았고 이는 여행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은 결국 공항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면세점과 상업시설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며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를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여행 산업의 방향을 바꿔가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기사를 BBC 탐사보도 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곧 BBC 웹사이트와 국제 뉴스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런던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공항과 관광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출고된 기사를 본 후 저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깊은 이해와 존경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광객의 패턴 변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여행지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의 독창적인 여행 방식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세계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되고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인들의 스마트한 여행 문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